어렸을 때부터 너무 혼이 많이 나는 상태로 중학생이 되다 보니까 좀 학습된 무기력을 많이 호소를 해요. 뭐 나는 해도 안 될 거야 이렇게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럴 때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기력이 있을 때, 학생이 무기력이 있을 때. 학습된 무기력 정말 좋은 말인데요. 사실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 전에 ADHD인 아이들도 입학 전에 미리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골든타임은 초등학교 입학 전에 약물 치료하라예요, 사실은. 네. 그런데 입학 후에 뭐 이제 3, 4학년 이렇게 지나갈수록 어려운데 제일 힘든 경우가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고 또 지지를 못 받은 아이들일수록 무기력이 되게 심하거든요. 근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무기력이 학습되어 버린 거예요. 이게 내 성격인 것처럼. 네. 이런 아이들은 자기에 대한 어떤 희망도 가능성도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더 막 나가고 더 이런 뭐라 그래야 될까요? 참을 수 있는 충동도 그냥 질러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굉장히 힘드세요. 그래서 사실 부모가 변하지 않으면 아이가 변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근데 부모 상담해보면 한계를 많이 느끼시죠? 네, 맞습니다. 교수님께 배운 방법대로 네. 감사일기를 쓰게 했어요. 1학기부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감사일기를 쓰게 했는데요. 당연한 것에 대한 감사를 좀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칭찬일기도 쓰고 있는데요. 자기가 잘한 거, 왜냐면 맨날 혼나는 상황에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그냥 당연히 자기에 대한 비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칭찬, 자기가 잘한 거 한 가지 쓰기를 했는데요. 처음에 너무너무 어려워했어요. 감사할 거 없는데요. 칭찬할 거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설명을 많이 하죠. 우리가 당연히 얻는 이 공기와 물도 공짜가 아니고 너무 감사한 거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면 또 그걸 생각해서 쓰고, 또 자기가 진짜 학교 온 것도 제가 칭찬할 일이다 하면 네, 그것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쓰고, 네, 그러면서 점점 호전이 되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도 아직은 문제행동이 네. 얘는 네, 지적 장애도 있고 ADHD도 있는데 네. 칭찬일기, 감사일기를 계속 네, 쓴다. 네. 수업하기 전에 한 5분, 10분만 내면 되니까요. 네. 저는 제가 이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진짜 믿고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칭찬일기, 감사일기가 얼마나 효과가 있냐면 이거 우리 뇌가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칭찬일기, 감사일기를 어느 시간에 쓰면 가장 좋나도 논문이 있어요. 아침에 직장인은 출근하고 바로 앉아서, 애들은 학교 가서 바로 앉아서 5분이면 충분하다. 네, 그래서 담임 맡고 계신 분들은 우리 반 아이들 학교에서 학교 딱 오면 뭐 8시에 5분간 감사일기, 칭찬일기 쓰기 이런 거 하시면 진짜 좋아요. 상담보다 더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거 손 들어서 왼쪽 이마 위에 한번 만져주실래요? 여기 전두엽이잖아요. 여기 전두엽인데요. 여기에서 세로토닌이라는 감정 조율 물질이 나옵니다. 네, 감정 조율 물질이라고도 하고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하고요, 공부 호르몬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전두엽의 기능이 이성적이고 이건 해도 되는 행동, 이건 안 해야 되는 행동, 이런 판단을 하는 기능이 전두엽의 기능인데, 전두엽이요 1차 완성이 초등학교 고학년 때 1차 완성이 되고 2차 완성은 여자 25세, 남자 30세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전두엽이 계속 지금 대공사판 벌어진 아이들이에요. 늦는 애들은 중학생이거든요. 정말 얘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애들 보면 이 전두엽 기능이 제대로 안 되는 애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충동 조절 전혀 안 되고 이런 애들도 보면 세로토닌 분비에 문제 있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약물이 1번이지만 약물만큼 효과 있는 게 뭐냐면 감사와 칭찬이었어요. 칭찬도 남한테 들을 때보다 내가 나를 칭찬할 때 훨씬 더 세로토닌 분비량은 원활했습니다. 감사일기 쓸 때 가장 많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친구를 위해서, 선생님을 위해서 하루 하나 내가 친절을 베풀자, 이거 하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가 타인에게 친절 베풀 때 세로토닌 분비가 전두엽에서 원활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감사, 칭찬, 또 친절 베풀 때 뇌에서 어떤 변화 일어나나 뇌과학 논문들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담임도 채 1년 이 아이를 잘 못 만나요. 그리고 이 아이의 부모가 바뀌지 않는 이상 이 아이는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그 이상 행동을 하는 건 부모님의 말, 표정, 행동을 내 뇌의 뉴런에 저장하고 따라하고 있을 뿐이에요. 훨씬 더 심한 부모가 그 집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우리 뇌는 21일 동안 매일 하면 뇌에 새로운 뉴런이 생기거든요. 습관이 됩니다. 21일만 매일 칭찬일기, 감사일기, 또 친구나 선생님에게 친절 하나 베풀기 21일 동안 이 아이가 매일 하면요. 22일째부터는 안 하면 조금 찝찝해요. 근데 이걸 66일 동안 하잖아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습관화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열매가 없을 거예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매일 해보자. 아침 9시가 되기 좋대요. 8시에 하셔도 돼요. 네. 이걸 선생님처럼 그렇게 습관화 시켜주는 거. 근데 지적 장애가 있고 ADHD도 있는 아이인데 좋아지고 있다는 거 보니까 굉장히 희망이 생기네요. 네. 그래서 적극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현대자동차의 전 직원 교육을 하는데요. 현대자동차는 지금 5년째 전 직원이 출근하면 칭찬일기, 감사일기 쓰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직장 내에 상담실에서 보면 인간관계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는 게 많이 줄어든 것 같다라고 보고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일수록 훨씬 더 효과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실 될까라는 생각을 했고 받아쓰기가 안 되는 아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했는데 이제 얘기를 하면 그걸 적어주고 따라 쓰는 걸로 이 쓰기 공부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래서 현장 선생님이 같이 계셔야 돼요. 네.